바로 지금도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나, 그리고 당신의 돈, 진짜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의 계사입니다. 영화 블랙머니 때문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사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전 영상에서는 BIS 비율을 조작하여서 법을 우회했는가라는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영화에서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 단위 기업 인수합병 및 재무실사 가치 선정해본 사람으로서 실제 어떤 방법으로 딜이 이루어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상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론스타가 얼마나 먹튀를 해갔는지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2.2조로 외환은행의 주식을 샀고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배당까지 포함해서 7.1조였습니다. 무려 4.9조의 이익을 벌어들였던 거죠. 네, 또한 외환은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론스타가 먹튀를 해간 금액은 무려 6.3조가 됩니다. 자, 론스타는 HC에게 105만 달러, 12억을 보냅니다. 편의상 HC는 로비스트 H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비스트 H씨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인 B씨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을 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을 합니다. 금융정책국장 B씨는 외환은행장인 L씨에게 10억 달러, 즉 1.2조의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은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03년 7월 사무관, 즉 자신의 부하겠죠. 부하에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문제를 해결하고 BIS 비율을 낮추라고 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정책국장 B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수령을 합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 펀드 인수되고 2년 후인 2005년 9월에 이 B씨가 운영하는 펀드에 400억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4년 동안 연 1.75%의 펀드 운용 수수료 또한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 7억씩 4년 총 28억을 지불하기로 하였죠.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400억은 펀드 운영 이익이 나면은 같이 나눠서 이익을 수취를 하는 거고, 28억의 이 운영 수수료는 전적으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B씨가 받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성사하게 만든 이 B씨의 펀드에 운영을 하라고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당히 수상한 거래인데다가, 그 당시 국내 펀드 운영 수수료가 판매 보수와 운용 수수료를 더해 평균 0.87%인데 이 1.75%는 좀 턱없이 높은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적인 투자를 통한 자금을 댄 거 외에도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네, 수표 추적 등으로 드러난 사실만 금융정책국장 B씨는 위에 로비스트 H씨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와 회식비 대납 400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도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 이 외환은행장이었던 이 L 외환은행장 역시 고문료 명목으로 17억 원을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이런 어두운 내막이 있어서 이 모든 영화 같은 극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모두가 인지를 하여야 되는 심각한 사안인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또한, 그리고 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로비스트 H씨는 론스타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부패한 돈이 아닌 경영 컨설팅 및 자문료라고 했고요. 그러나 구속된 이후에는 또다시 금융정책국장 B씨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를 받은 돈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후에는 또 부정을 했다고 해요. 네,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걸 갈라지게 됐는데, 비해 조작 및 로비에 대한 모든 혐의를 모두 부정을 했고, 법원 또한 이 모든 게 뇌물이 아닌 정당한 자문료 및 순수 투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의를 했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방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는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인데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인 J씨는 지속적으로 론스타의 BISB를 조작이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주장을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J씨는 론스타로부터 7억 원의 뒷돈을 받고 그 주장을 철회한 것이고 후에 검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론스타가 떳떳했으면 굳이 이 사람에게 왜 뇌물 혹은 뒷돈을 바쳤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고 당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이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정황들이 있고 팩트가 있는데도 론스타 및 그 관련자들이 무죄 그리고 혐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지금까지 해먹은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추가로 국제투자중재원 ISD라고 하는데 이에 5조 원의 추가 소송을 낸 상황이고 상당 부분 저희 정부가 이걸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기 전에 홍콩 소재 은행인 HSBC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정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승인을 제때 안 해줘서 제값을 못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에서 이 모든 게 무혐의로 끝났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준 거고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네, 법원에서 무죄라니 뭐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봐도 정부가 잘못한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부정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사람들과 법원에서 판결한 이 사람들은 5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이 피땀 같은 세금으로 최대 5조 원을 나가게 될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영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5조에 대한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옳은지 세계에 알려야 하고 국제투자중재원 ISD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이 이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ISD가 알게 되면 분명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 정부는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의 미국 속한 한 회사 때문에 한국이 부정당한 큰 호실을 보고 미국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게 알려야 하며 트럼프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